안녕하세요. 알보TV의 정승우입니다. 과거에 들었던 실비보험과 곧 개정되는 4세대 실손보험에 있어서 계약자님이나 구독자님들의 어떤 판단을 좀 도움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개정되는 실비보험도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이라는 성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실비보험이 그 과거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동안의 좀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 그동안의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지 내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를 좀 판단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고객님들에 대한 어떤 판단을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오늘 실비보험의 좀 판도라를 확 열어드릴 거예요. 사실 어디에서도 이런 설명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또 끝까지 들어보시고 고민하시고 판단하셔서 최종적인 결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룰 시간은 좀 없네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변화 과정인데요. 실손보험은 과거부터 많은 변화를 좀 겪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좀 먼저 판단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관점을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비용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1세대, 2세대 이렇게 3세대로 변화가 됐는데 모든 배경은 기본적인 비용에 의해서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냐면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있어서 계속 변화가 됐다라는 거. 요 부분을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세대부터 보면요. 판매 시기는 2003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판매가 됐고요. 갱신 주기 또한 우리가 실손보험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옛날 보험 너무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5년 주기, 3년 주기로 이렇게 갱신이 됐어요. 지금은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5년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됐었고요. 특히 또 입원 의료비조차도 어떻게 됐냐면 100%다 줬어요. 내가 들어간 돈은 병원비를 100% 돌려주는 보험이었고요. 그 다음에 통원 왔다 갔다 하는 치료도 마찬가지로 다 주지는 않았지만 약제비든 뭐 공제금액이든 다 포함해서 5천 원을 공제하고 모든 돈을 돌려주는 형태의 1세대 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1세대 보험의 대표적인 큰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이 내용이 안 맞다. 나 이거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1세대 보험을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각 보험사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세대부터는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냐면 표준화 실손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2세대부터는. 그래서 2세대부터는 표준화 실손을 만들어서 금감원에서 보험협회에서 이제는 소비자들이 혼선이 없도록 일괄적으로 좀 해줘라고 한 게 2세대부터예요. 그래서 2세대부터는 모든 실손보험이 가입한 게 내용이 동일합니다. 어떤 보험사든. 그래서 판매 시기는 언제부터냐면 판매 시기 전에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전반기 2세대가 있고 후반기 2세대가 있는데 제가 2.1세대와 2.2세대로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중요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판매 시기는 2.1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 10월부터 13년 3월까지 판매가 됐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갱신 주기는 3년 갱신이었습니다. 3년 갱신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입원비의 이제 급여와 비급여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지불하잖아요. 영수증에 보면 급여하고 비급여 항목이 이렇게 있어요.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해 준 나머지 금액을 제가 내는 거예요. 비급여는 공단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 제 돈으로 내 돈으로 다 치료를 받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급여와 비급여가 계속 나오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2.1세대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는데 그전에는 다 줬지만 뭐예요? 본인 부담금 이제 10%를 빼고 주는 형태의 이제 급여 항목과 비급여도 마찬가지로 본인 부담금이 10%, 90%만 돌려받는 거예요. 여기서 또 통원비도 나뉘기 시작합니다. 통원비도 외래비와 약제비라고 이제 나뉘어서 보통 25만 원에 5만 원으로 이렇게 총 30만 원 중에 분류를 하는데 어떤 보험사는 어떤 설계사는 외래비 20만 원에 약제비 10만 원으로 구분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외래비 25만 원에 약제비 5만 원으로 구분하는데 외래비도 이제
그전에는 5천원만 공제했는데 2.1세대부터는 이제 기관공제라는 게 들어갑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 종합병원급 이렇게 V 표시 체크를 해요. 진료비 영수증에 보면 그거에 따라서 의원은 10,000원부터 상급 종합병원은 20,000원까지 최대 20,000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제 통원 의료비가 생겼고요. 약제비는 무조건 이제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인데 8,000원을 공제한 이후에 공제한 걸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는 형태로 이제 2.1세대부터 이렇게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2.2세대로 바뀌었는데 2.2세대는 13년 4월부터 17년 3월이에요. 가장 기억하기 좋으신 게 뭐냐면 이때부터 1년마다 갱신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5년이다 3년이었는데 이제 1년마다 갱신되는, 그러니까 비용의 판단을 보험사가 1년마다 다시 책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계속 손실이 나니까. 1세대에서 손실이 나서 2.1세대를 만들었고 2.1세대를 만들고 나서 또 손실이 나니까 2.2세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갱신 주기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1년으로. 또한 입원 의료비에서도 급여 항목은 동일했지만 비급여 항목은 10%만 공제했던 거를 조금 더 떼는 거예요. 20%까지 이제 공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용 때문이에요. 비용 때문에. 그러고 이제 통원 의료비는 동일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크게 또 변한 거, 1년 갱신이고 자기분담 비급여에서 20%까지 자기부담금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재계약 주기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재계약 주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15년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지금 이 보험 2.2세대 보험을 가입하셨어도 15년 후에는 15년 후에 판매되는 보험으로 새롭게 변경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2.2세대는 보시는 것처럼 2013년 4월에 가입하셨잖아요. 4월부터 가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2013년 4월에 가입하신 분이 15년이 지나면 언제죠? 네, 2028년 3월이에요. 그럼 2028년 5월이 되면 새로운 보험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입했을 때 보험은 이때로 끝나버리고 새롭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하는데 그 적용되는 기준은 뭐냐면 2028년 4월이 돼서 현행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자동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에요. 기정사실인데 조금 이따 4세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차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견주어서 1세대와 2.1세대는 재계약 주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보험은 이 보험 안에서 해결하고 끝나는 거예요. 1세대 보험이 80세 보장형이다, 90세 보장형이다, 100세 보장이다 할 수 있고요. 2.1세대 보험이 3년마다 갱신되면서 100세 보험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변동, 전환이나 어떠한 2.2세대처럼 어떠한 새롭게 탄생된 실손보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온전히 마무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태들이 벌어지냐면 이따 후반부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1세대와 2세대 이 갱신 주기가 이렇게 되는데 1세대와 2.1세대는 각각의 세대 안에서만 또한 보험료가 조정돼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1세대하고 2.1세대 상품들은 중지가 됐죠. 판매가. 신규 회원이 못 들어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이 어린 신규 회원이나 건강한 분들이 들어오게 돼서 들어오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지 않는데요.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가 없는 거예요. 1세대 가입한 사람들이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나이를 들어간다는 것은 병원을 다닐 확률도 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맞죠? 새로 가입한 사람이 없어서 돈도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다들 나이를 먹고 있어서 병원은 자주 가고 보험사는 이 재원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보험료가 1세대, 2.1세대 가입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간혹이 아니라 사실 많이 하세요. 보험료가 좀 부담돼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예시표보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갱신보험료가 높아지는 거예요. 왜? 1세대와 2세대는 지금 계속 아프신 분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에 크게 관심 없이 그냥 돈 내고 계시는 분들만. 근데 이분들을 지금 계속 빼내고 있죠. 왜? 옮기고 계신 분이에요.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이 영상 담는 것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은 사실 보장은 좋아요. 하지만 부담이 계속되는 거.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1세대와 2.1세대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2세대가 이제 마무리되고 또 비용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나서 비용으로 대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보험사가 뭔가를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2017년 4월부터 21년 6월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는 3세대 이걸 착한 실손이라고 해요. 얼마나 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착한 실손이라고 표현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6월까지 판매가 될 거예요. 7월에 개편이니까. 갱신 주기는 동일합니다. 1년 갱신 주기고요.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나 입원 의료비에서 급여와 비급여도 동일하게 갔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비급여에서 특약을 분리했어요. 비급여라 함은 우리가 공단에서 지원 안 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소비자님들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그거라고 하실 거예요. 도수 치료, MRI, 그 다음 비급여 주사료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사실은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소비자님들이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요. 병원에서 사실 유도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계속 올라갔어요? 손실률이 보험사가 계속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치료를 받으니까 비용이 계속 발생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착한 실손에서는 비급여를 분리했어요. 뭘 분리했냐? 3종을 분리했는데요. MRI, 도수, 주사치료를 분리를 하면서 이 부담금을 원래는 비급여 20%인데 이걸 10%도 올려서 30%로 본인 부담금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원비는 동일하게 갔어요. 그 다음에 재계약 주기도 동일하게 갔고요. 이제는 여기서 올 7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달에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예정은 21년 7월부터고요. 갱신 주기는 1년 주기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원 의료비에서 급여와 비급여는 10%씩 더 다운시켰어요. 즉 급여는 20%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래서 80%밖에 안 돌려주는 거고요. 비급여는 30% 본인 부담금의 30%를 공제하고 70%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 특약을 모두 다 분리했어요. 모두 다. 이제 모두 다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20%만 공제한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종이 아닌 전체 비급여를 다 분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원 의료비도 그 병원마다 기관 종류에 따라서 이제 제가 공제를 한다라고 했는데 최고 이제 비급여 3만 원까지 1, 2만 원이 아닌 비급여 3만 원까지 공제를 하고요. 약제비 8천 원 그대로고요. 또한 가장 크게 변한 게 뭐냐면 재계약 주기를 5년마다 바꿨다라는 거예요. 5년마다 바꿨다는 건 뭐냐면 그때 빠르게 이제 바뀌겠다. 다이어그램을 이걸 빨리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15년 너무 길지 않나. 빨리 바꿔주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대신 착한 실손이라고 하는 3세대와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 내용면에서 완전히 뒤집은 내용이 뭐냐면 비급여 연계보험료를 조정한다라는 건데 뭐냐면 자동차 보험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보험료를 많이 탄 사람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이고 보험료는 내는데 보험금을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보험료를 깎아주겠다. 얼마나 깎아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연계보험료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통원 횟수도 이제 한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원 횟수 연태까지는 없었는데 통원 횟수에 대한 한도 추가도 예정이고요. 외래 한도 같은 경우는 25만원에 5만원에서 최대로 30만원이었는데 20만원까지 좀 다운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연태까지의 흐름, 그 다음에 4세대가 어떻게 바뀔지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3세대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우선은 이런 맹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아진 듯한 어떠한 느낌은 받으셨을 거예요. 변화 과정을 보면. 근데 4세대는 아예 어떠한 그 상황 자체가 좀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좀 바뀐 상황이에요. 4세대는. 왜냐면 자기 책임주기 어떠한 연계보험료를 하겠다. 내 상황에 따라서 딴 사람이 뭐 아프든 안 아프든 나만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사고 내면 내가 사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형태 이런 부분으로 바뀌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2.2세대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13년 4월에 가입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13년 4월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은 저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2028년 4월이면 28년 4월이면 7년 후에요. 7년 후면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7년 후까지 계속 이 지금 3세 2.2세대에 계시면 4세대 보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변경을 하시면 3세대에서 몇 년을 더 있을 수 있어요? 15년을 더 거기서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세대 분들은 3세대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너무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지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좀 병원을 좀 많이 가시고 혜택을 좀 많이 보시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2.2세대에 가입해서 15년 후에 4세대나 5세대, 6세대로 바뀌는 것보다는 지금 3세대를 거쳐 갔다가 4세대로 가시는 게 더 현명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요. 1세대와 2.1세대 분들인데 이분들은 정말로 고민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두 가지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준비하시냐면 첫 번째는 갱신보험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오를 겁니다. 제가 1, 2세대에 대한 1세대와 2.1세대에 대한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담을까 생각해요. 내용이 복잡해서. 그래서 갱신보험료에 대한 내가 어떻게 오를 것인지도 보셔야 되고요. 회사가 제공한 자료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원래 계획보다 얼만큼 더 올라가서 지금 보험료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보험료가 올라가는지도 보셔야 되고, 추후에 우리가 병원 가장 많이 가는 60대나 70대에 내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 그래서 갱신보험료에 대한 납입 계획, 내가 실손보험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니 있어야 되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하시는 그 계획을 꼭 같이 한번 잡아 보셔야 되고요. 아니라면 2021년 7월 전에 과감하게 3세대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4세대 아니에요. 4세대 가기 전에 지금 현재 3세대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드리기도 해요. 물론 뭐가 맞다는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이렇게 있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3세대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몸도 진짜 건강하고 실비보험도 잘 이용도 안 하는데 1세대 실손보험을 들고 있다라면 유지하는 게 맞겠어요? 아닌 게 맞겠어요? 사실은 보험료가 비싸고 병원도 안 가는데 해지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무작정 해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그건 위험한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사람은 언제 아플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3세대 실손으로 갈아탔는데 갑자기 내가 엄청 아파. 1세대 보험이 좋았어. 따지면 뭐 하실 거예요? 옛날 거 유지해야 됐어. 이런 머리 아픈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할 거라면 평생 후회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정말 신중하게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험료 유지비가 비싸더라도 그냥 보험을 가지고 갈지 갈아타는 게 맞을지 유지하는 게 좋을지 진짜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여기 아래에 전화번호로 문자나 댓글 메일 주세요. 꼭 보험 가입일 증서 같이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까 저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는 완전히 다 달라요. 보험사마다. 어떤 보험사는 3천을 보장하는, 어떤 보험사는 5천을 보장하는, 어떤 보험사는 1억을 보장하는, 어떤 거는 뭐 80%만 100%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80%만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꼭 증권 보내주셔야 되고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릴게요. 결정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이나 구독자님께서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최종적인 책임은 지지 못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 고객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제 안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에서 갈아타라, 유지해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각각의 어떤 장단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시고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 우리가 금융 상품은 답이 없어요. 오로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심이 되냐면 나의 지금 상황이고 나의 미래의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딱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성인인데 실손보험을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빨리 하시는 게 맞아요. 빨리 하시는 게 맞고 15년 후에 어쨌든 4세대나 5세대로 바뀔 거예요. 지금 우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은 살면서 그 정말 필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의 변화 과정을 좀 봤어요. 실비의 장단점 그리고 개정되는 4세대 실손보험까지 알아봤는데요. 마무리로 좀 정리해드리면 4세대 실손 개정 전에 특히 2.2세대 가입자와 3세대 일부 종합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3세대로 이전할지 4세대로 이전할지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1세대하고 2.1세대는 갱신보험료 예측 상담 받아보시고요. 유지할지 아니면 3세대나 4세대로 이전할지 고민하시는 거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버TV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